광명, 인덕원, 그리고 뭐 GTX 타고 오른 지역들 하락 거래가 속속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다음 기사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다음에 너무 올랐나? 신고가 속출하던 송도 아파트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인천 분위기도 그렇고 뭐 광명, 인덕원도 그렇고 이 송도 같은 경우도 GTX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GTX 타고 오른 지역들이 지금 하락 거래가 속속되고 있고 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촌동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는 전용 84 기준으로 12억 4천에서 9억까지 빠졌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난주도 그렇고 네. 지난주에 네네, 그렇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래도 올해가 조금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일단 한 주 사이에 뉴스 네. 기사는 확연하게 좀 하락에 관련된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뷰가 바뀌셨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뷰가 바뀐 거는 아니고요. 네네. 뷰가 바뀐 건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현상을 좀 더 제대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봤던 것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양 지역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광명 그다음에 네. 인덕원, 송도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이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팩트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잘 생각해 보면 그 지역들이요. 작년에 엄청나게 오른 지역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랐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네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그 오른 지역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많이 오른 지역.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오를 줄 몰랐다라고 네. 했던 지역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근데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시장의 충격,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은데 대출 규제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들이 과연 그동안 이제 흔히 말하는 입지가 엄청나게 좋은 강남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호재로 의해서 급격히 오른 곳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오른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르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한 해 두 해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직전에 그 원래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현재 가치보다 이제 GTX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 때문에 기대를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굉장히 큰 꿈을 꾸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엄청난 충격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장 쇼크가 와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분위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봐요. 기회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가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작년쯤인가요? 수원 같은 경우 수원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원이 올라오는 동네 중에서도 조금 수원에서 외곽이라고 취급을 받던 동네 중에 호매실지구라고 있었어요. 있죠. 근데 호매실지구가 당시 이제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터졌을 때 급격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오르면서 제가 그때 신문 기사가 기억나기로는 단기간에 아마 일주일이었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2억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호재가 닥치고 사람들의 수요 심리가 몰려들었을 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상 그 가격은
호메실 지구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그렇고 GTX 호재는 결국 나중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 완성되는 것들을 약간 기대 심리가 같이 얹어지면서 급격히 단기간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일 때는 투자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급격히 상승했을 때 네네. 호재가 반영됐을 때는 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호재가 단기적인 심리가 있어서 원래 정상적인 수요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약간 좀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직후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대출 규제와 같은 상황 때문에 급격히 올라간 곳들이 오히려 그 보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봐라라고 보시는 확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일부 뭐 급매물로 거래된 거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데 한번 채팅만 분위기 볼까요? 이럴 거라는 거죠. 네. 급매물이다. 네. 중저가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아마 그 지역에서 신고가가 거래가 되는 걸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심리가 서로 이제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서로 의견과 또는 실제 그걸 갖다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살려고 하는 분들 또는 팔려고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막 뭐랄까 서로 이제 그 충돌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일단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보기는 시작하는 첫 번째 한 해다라고 저는 신경은 써야 된다. 예, 신경 쓰는 첫 번째 한 해다라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확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는 게 상승의 그 얘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송도라든지 또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노도강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곳이 발생해요, 지금. 노도강에서 신고가가 나와요? 네, 나오고 있어요. 노도강의 거래가 그렇게 식었다는데. 네, 그렇게 식었다고 하는데도 일부 지역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쑥 들어가긴 했지만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흔히 말하는 서초 강남 그다음에 송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시장 안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 시기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추세상으로 상승이 조금 더 우위일 것이다, 하락이 우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만 지금 나오고 있을 뿐 아직 이것들 가지고 추세가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상황을 올해 트렌드 제가 확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곳 외에도 이제 뭐 광명 얘기했었고 그리고 동두천, 인덕원, 또 뭐 안양, 부산, 그다음에 우리 뭐 상록수역 얘기 나왔던 안산. 그다음에 구리, 하남 이런 데가 지금 주춤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오래된 부동산의 격언 빠숑 아저씨가 했던 호재는 일시적이지만 입지는 영원하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GTX 호재 터졌던 데는 송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GTX 호재로 빠바방 했던 데가 작년에 그게 이제 한번 신난다 막 한 거 아니에요. 막 부동산에 줄 서고. 그러니까 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휘발유를 끼얹어 버린 거니까 약간 더 나간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주춤하는 현상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저도 초반부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에 투자를 할 때는 뭐 GTX 호재처럼 당시에 무슨 뭐 전철역이 뚫린다든지 이런 것만 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그런 데가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했던 게 확실히 맞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재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끌어와서 급등하는 현상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약간의 조정장애 발생됐을 때 굉장히 조금 큰 폭의 출렁임이 발생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체화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지난번보다는 높은 가격대가 결국엔 형성되는 모습이 네. 항상 거의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강남님께서 채팅방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호재는 호구 재물이라는 뜻인가?